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점포협회 또 회원이기도 하지만 배달 창업과 배달 노하우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대표님을 모셨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찜과 가장 비싼 냉면을 팔고 있는 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초청에 또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밥한민국 숙성 김치찜찌개 전문점, 한양꽃 삼겹 앤 곱창면과 그리고 한인타운 냉면 앤 곰탕,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외 브랜드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가 큰 호응을 받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점포항TV에 출연하면 항상 무언의 자료를 요청하거든요. 네. 네,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뭐 줄 수 있으세요, 오늘 좀? 그러면 배달앱 전체적으로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를 아는 게 먼저니까, 그렇죠. 제가 정리한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좋아요. 드릴 수 있고, 제가 다점포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5분 정도를 선별해서 네네. 직접 그 앱을 봐야지 정확한 코칭이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조언이나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백진 대표님이 또 배달 앱을 또 직접 점검해 주시고 매출을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지도를 무료로 해주신다는 거죠.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이거는 실제 저희 가맹점 점주들님들만 하는 건데, 네네. 한 매장에서 배민원을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가 여러 네. 개가 필요한데, 그걸 내는 방법을 네. 간단하게라도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응원과 좋아요, 댓글 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요. 실제로 우리 배달 창업 시장이 너무 뜨겁지 않아요? 플랫폼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다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24년 7월 10일 날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 인상을 하고 모든 주문을 정률제로 이제 수수료를 떼가겠다 라고 인상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불공정한 문제가 많다 해서 공정위 그리고 플랫폼 관계자들 그리고 외식단체 관계자들 다 모여서 상생협의체라는 걸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11차례 회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소득 없이 그냥 수수료는 그대로 올라가고 배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월 10일 전에 수수료나 이런 걸 돌아갈 수 없는 걸로 결국은 끝났어요. 결국은 그럼 이제 인상된 건가요? 결국은 인상됐어요. 원래는 몇 퍼센트였는데 몇 퍼센트로 평균적으로 인상된 거예요? 원래는 없는 구간도 있었고요. 수수료가 없는 곳도 있고 수수료 6.8%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9.8%로 올리고 전체를 다 수수료를 매기겠다. 그 전보다는 다 오른 거죠. 배달비도 오르고 수수료도 결국 오르고. 오히려 뭔가 상생협의체에서 조율이 될 줄 알았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의도대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네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저희 공플협이라는 저희 협회에서 직접 갔었는데 이거는 회의가 아니라 그냥 통보였다. 그냥 통보받고 본인들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분만 내세운 거고 그냥 그걸 듣고 오는 자리에 불과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다들 시간 없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회의 자리가. 근데 이게 이 외식업, 자영업자,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과거부터 거듭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잘 못 모여요. 그렇죠. 왜냐면 바빠. 맞아요. 다들 생계가 있고 또 매장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벌어봐야 뭐 한 500,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합쳐서 모였기 때문에 자본력이 크고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대기업을 상대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국회의사당 가서 진짜 막 수백 명이 모였었거든요. 엄청 많이 모였네. 그렇게 모였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커졌다. 그리고 정말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도 일단은 결과는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죠. 빨리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적의 또 우리가 효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늘 나온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배달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배달의 가장 큰 문제는 배달비를 강제 무료화한 것,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불공정한 광고 시스템이 더 큰 문제거든요. 불공정한 광고 시스템이요? 네, 그건 이걸 뭐예요? 예를 들면 네. 배달의 민족에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CPC 광고가 있는데 그렇죠. 누가 언제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보통 네이버는 다 제공을 하는데. 그렇죠. 타겟 그 연령층이라든지 맞아요. 클릭당 얼마에 더 위로 노출될 수 있는지 더 맞아요. 빈도수라든지 다 알려주는데. 그거를 알려줘야지 네. 판단을 하고 맞는 비용인지 아니면 나는 이건 나보다 생각보다 어린 분들이 많이 클릭을 하네 하면 내 매장이랑은 안 맞아, 그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 전혀 그런 선택할 수 없고 노출이 무작위로 돼요. 어떤 날은 뭐 1,000원 빠져나가고 어떤 날은 10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효율을 알 수 없고 돈만 빠져나가고 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누가 얼마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런 걸 모르면 좀 배달 폐업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있나요? 이거 모르시면 정말 배달 폐업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회 용기 사용, 그리고 공동 조리장, 단골 고객 쿠폰, 해주세요, 네. 노크, 우와 뭐 많다. 그리고 할인 랭킹 관리, 그다음 클릭률 5% 이상, 우와 많다. 전환율 10% 이상, 우리 가게 클릭 한 건당 얼마 사용되는지. 방금 말했던 것들을 처음 듣거나 나 그거 뭔지 잘 모르는데 하는 분들은 네. 진짜 폐업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상위 그레이드 분들은 다 잘 알고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씩 이미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다회용기 뭡니까? 다회용기라는 이걸 납품하는 회사가 따로 배민이랑 컨택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일회용기로 음식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고객님들이 주문을 할 때 다회용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해서 나가고 네. 고객은 남은 음식을 다회용기에 넣어서 문 앞에만 내놓으면 네. 이걸 수거해 가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이라서.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회용기로 노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도 나를 놓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만 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공동조리장은 뭐예요? 한 공간에서 네. 우리가 사업자를 여러 개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배민원 주문율이 가게배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8대2, 9대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배민원으로 주문이 다 몰린다는 건데 네. 내가 브랜드가 3개인데 배민원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사업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조리장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네. 사업자를 더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공동조리장이라는 맞습니다.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사업자를 더 낼 수 있다. 그건 아까 우리가 자료로 드리겠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제가 포함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서 한번 우리가 받아보면 되겠네요. 단골 고객 쿠폰은 뭔가요? 단골 고객 쿠폰은 되게 기본적인 건데도 네. 활용을 안 하거나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걸 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네. 저희 매장을 2번 또는 6번 이렇게 네.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 숫자가 다 떠요. 네네. 저희가 6번 이상을 주문을 해주신 거는 엄청나게 단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표현도 할 수 있고 쿠폰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재주문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뭔가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안 쓰거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건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세요? 해주세요 노크. 네. 이거는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두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새로 나오면서 수수료를 되게 줄여서 나왔어요. 네. 배민에서 수수료가 10%라면 저기 플랫폼이 2%면 우리가 8%라는 수익이 더 생기잖아요. 그걸 고객한테 돌려주자는 거죠. 고객한테 최소한 5%라도 돌려주면 우리도 이득이고 플랫폼도 더 살 수 있고. 실제로 대표님은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주문이 일어나고 있나요? 해주세요 노크는 네. 지금 뭐 지역별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땡겨요 이런 신한은행에서 하는 어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 저희는 지금 주문을 받고 있고요. 땡겨요는 할인 비율을 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꼭 배달의 민족 한 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을 같이 활용해라. 맞습니다. 할인 랭킹 관리는 뭐예요? 이거는 요기요에서 하는 네. 새로운 광고 시스템인데 저렴한 금액으로 요기요 사용자들한테 한 3시간 정도를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냐 모르냐가 그냥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배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플랫폼 적응력이나 기존의 플랫폼에서 새롭게 나온 시스템들을 빨리빨리 또 습득하고 적용하는 게 그렇죠. 가장 관건이겠네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런 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이 플랫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수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다방면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가 기본값이 된 거죠. 아,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에 맞는 최적화된 효율을 각자 찾아 나가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무조건 뭐 비싸게 돈 주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 아이템 특성상 할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다 써보면서 찾아야겠네요. 맞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클릭률 5% 이상, 전환율 10% 이상,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배달의 민족에서 통계에서 나오는 수치인데 네. 클릭률이라는 거는 배달의 민족 어플 들어가서 지나가면서 우리 매장을 보고도 클릭을 하냐 안 하냐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고 네네. 전환율 같은 경우는 그걸 클릭해서 네. 우리 매장의 주문까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그래서 이걸 5% 10%라고 말씀드린 게 저 퍼센테이지 이하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광고비 내고 수수료 내고 우리가 효율이 날 수가 없어요. 영원이다. 마이너스 난다. 금액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릭률 5%가 안 되면 네이밍이 잘못됐나 브랜드 이름이 또는 내 색깔이 너무 눈에 안 띄게 되어 있나 그래서 배경색을 바꾸거나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가게 클릭 한 주문당 사용 금액. 자, 이건 뭔가요? 이게 아까 말한 그 광고 시스템인데 네. CPC 광고인데 한 주문을 받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를 환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잘못 보면 한 주문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 가게 클릭을 6,000원을 썼으면 네. 2만 원짜리 하나 파는데 우리 가게 클릭 광고로만 6,000원을 쓰고 수수료는 또 따로 배달비는 또 따로 원가도 따로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나는 정산도 굉장히 많아요. 아, 배달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가게 클릭 한 주문당 어느 정도 쓰면 적정할까요? 저는 한 주문당 2,000원대 많아도 3,000원을 안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런 시국에 우리가 방법을 찾고 살아남아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살아남으려면 네. 우선 변화된 환경을 인정을 하고 나도 그 환경에 맞춰서 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메뉴는 어떻게 변경할지 가격은 어떻게 조정할지 네. 내가 서비스는 좀 더 개선해서 이런 걸 더 나가볼까 그다음 광고비는 이렇게 조절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실행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고 실행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인정을 잘 하셨을 거라고 저희가 기본 전제를 깔고 자, 어떤 것들을 실행해 나가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년 12월 기준으로 네. 이제 강제로 무료 배달이 됐고 그러므로 배달비가 고정되고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첫 번째는 객단가 네. 높이는 전략, 어허. 두 번째가 광고비 절감, 그다음 세 번째가 마진율 증가, 그다음 네 번째가 인건비 효율을 최대화로 늘려야 돼요. 와, 다 궁금하다. 첫 번째는 네. 객단가 높이는 전략을 객단가 말씀드릴 높이는 건데 전략이요? 처음에 객단가 높이려면 네. 우선 식재료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 인상이 아니라 맞습니다. 식재료부터. 객단가 높은 식재료들을 지금 내가 하는 요리에 접목해서 네. 활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예 식재료 공부를 해서 조금 더 객단가 높은 음식을 아예 판매를 한다든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감자튀김, 네. 계란 후라이를 팔더라도 트러플 계란 후라이, 트러플 감자튀김 튀김. 이렇게 하면 가격이 2,000원, 3,000원씩 더 올라가니까 근데 네. 막상 들어간 재료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찌개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찌개에서도 네. 스지 김치찌개 그리고 곱창 김치찌개 올라가네. 한우 올라가죠. 스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주문 수 많은 매장들 네. 재료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팔면 마이너스일 건데 하는 매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등인데도 폐업하는 매장들이 주변에 그런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서 그걸 왠지 보면 식재료 공부가 덜 돼서 그냥 싸게만 팔아서 많이 팔아도 결국 세금 내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는구나. 식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계속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식재료 공부를 하고 네. 또 배달 매장을 보기보다는 네. 홀 매장도 보면서 아. 홀 매장에서 어떤 식재료가 유행하고 어떤 식재료로 객단가 인상을 하는지 그거를 배달에 접목하면 좀 더 남들보단 빠르지 않을까. 아. 대표님 또 주변에 또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우리 회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다점포 기본 회원들 많아서 네. 또 그런 것들에 또 인사이트도 많이 얻나요? 대표님들한테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런 브랜드 보는 건 어때? 이런 매장 괜찮은데 어때? 라고 많이 추천도 해주셔서 조금 더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두 번째 객단가 올리는 방법은 세트 전략입니다. 아, 세트 전략 맞아 네. 좋아. 우리가 단품 저단가 고객들만 모아서 팔다 보면 네. 객단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객들이 세트 메뉴를 시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냉면이 10,000원이고 음. 만두가 4,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네. 14,000원으로 우리는 두 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세트 메뉴로 12,000원 그리고 2,000원 할인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주면 네. 고객들은 냉면 하나 먹으려다가도 2,000원이면 만두가 오는데 하고 대부분 세트 메뉴를 주문을 하세요. 그렇죠. 네. 냉면만 하나 먹을 때보다 만두랑 같이 먹으면 무조건 더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은 어떤 조합이 맛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애초에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세트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또 이거에 대한 예시로 네. 저희가 비빔밥을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냥 비빔밥만 먹으면 좀 심심한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니 된장찌개, 미니 김치찌개 추가해서 1,500원에 아니 근데 메뉴 구성을 너무 잘한다. 이 전략을 쓰려면 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두 개의 메뉴 다 원가율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자,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네. 1-2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한 번 주문으로 두 번을 먹게 하는 두 끼 해결을 하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메뉴 구성을 할 때 한 끼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2,000원, 3,000원, 뭐 국물 추가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3,000원을 추가해서 국물 추가를 하면 두 끼까지 해결되는. 두 끼까지 해결되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끼 해결하세요라고 하면 고객들한테 어필이 안 되니까 나눠서 포장하는 옵션까지 고객들한테 줘요. 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원래 양이 많아서 맨날 남기던 거를 우리 나눠서 포장해서 하나는 저녁에 먹어야겠다. 네네네. 그러면 두 끼를 먹기 위해서 뭐 옵션 토핑 이런 것도 추가하다 보면 매장 입장에서는 객단가도 올라가고 마진율도 좋아지고. 그렇죠. 고객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토핑도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 고객 입장, 매장 입장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또 어떤 좋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네. 광고비 줄이기입니다. 광고비 줄이기.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 배달 플랫폼 3사가 네. 기본적으로